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금 오고 있다고,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네,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차명진 의원이 한번 지각했는데, 그렇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란히 사이좋게. 예, 여기가 좀 교통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외졌어요. 그래, 외졌어요? 네. 예, 조금 외진 감은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어제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습니다. 의원님은 네. 환영합니까? 뭐 만감이 교차하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저하고 형평성하는 관계지만 예. 또 나갈 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야멸차게 나간 거. 예. 약간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된다. 예. 내가 한번 제대로 새로운 경지를 찾아보겠다. 예. 라고 나갔어요. 예. 그죠? 예. 짐 싸가지고. 예.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싫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도 또 있고. 이런 저의 감정과는 또 별개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오늘 쭉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체 여론조사입니까? 아니,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복당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예. 뭐냐, 이 양반이 그야말로 뼈박이었어요, 뼈박. 뼈박이란 게 뭔 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뭐 하여튼 3년을 했어요. 진성 친박. 그러니까 친박 중에 친박이지. 예. 예, 본인도 자기 뼈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분이 쭉 인터뷰 한 거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항상 곁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이것도 제가 좀 방송용어로 좀 복잡하. 예. 부족하네. 스스로 자정작용하세요. 네, 자정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예. 들어올 때 자신의 그런 그 뼈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 나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해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명 혹은 사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측면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그 복당 의원들하고는 달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처절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과 내지는 해명 대신에 정보위원장 자리를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 뭐 정보위원장 자리가 그게 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응? 바른미래당에서 먹튀라고 그런다고. 아니, 제가 바른미래당이 아닌데도 제가 봐도 먹튀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위원장 자리 갖고 오지 말고 그거 놓고 오고 사과문 갖고 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한테. 예. 의원님 본인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같은 생각입니까? 제가 뭐 배째가 없으니까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의사소통은 안 되고 일반적인 당원들하고 오늘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제가 한 얘기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그 사람은 뼈박이인데 뼈박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하다못해 응? 감자탕 뼈다귀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위원장직은 내려놓고 오는 게 맞다. 대신에 사과문을 들고 와라. 이걸로 정리하죠. 정리하고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준석 최고한테도 이 문제를 뭐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준석 네. 최고위원으로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좀 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예. 1년에 한 번 있는 지하철이 막히는 일 때문에. 그래요? 아니, 농담이고 제가 오늘 동네 행사 갔다가. 근데 자, 지금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위원장직은 내려놓고 사과문은 좀 들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존중한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몇몇 의원들은 말렸는데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다 말렸어요. 다 말렸습니까? 네, 모든 사람 말렸어요.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라. 손학규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바른정당 때부터 저희와 같이 함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입장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 때 예. 이제 이해훈 의원이랑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학재 의원이 안 그래도 탈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그걸 줄기차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이제 답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뀌니까 물론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바른미래당에서 추가 탈당이 2-3명 정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엔 5명이라면서요. 뭐 지금 오늘은 2-3명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하도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 때부터 예. 웬만큼 일이 있으면 제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냥. 예. 근데 별다른 낌새는 없습니다. 예스앱으로 조용준님하고 이정희님이 똑같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준석 최고위원님도 칠곡 고령 성주의 한국당 당협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같은 이수성 전 총리랑 같은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한 번도 거기 그 동네 가본 적도 없고요. 제가 그냥 팁을 알려드리면요. 그 동네가 누가 그 동네 출신이냐면요.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김병준 위원장이 신청할 거예요. 근데 지금 칠곡 고령 성주 얘기하신 분은, 글쎄, 이준석 최고위원을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디스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은데.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네. 왜냐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노원이죠? 노원병이죠. 노원병의 지역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현재 노원병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어떤 입지를 한다 이런 기사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기스를 내는 기사고 저 이거 솔직히 저는 놀랍지도 않은 게 저는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 앞두고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 저를 좀 음해하기 위해서 세종시장 후보로 이준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냈어요. 근데 그거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행동이다. 좀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 자유한국당 사람 아니죠? 저희 당내에서 있었던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밝혀요, 괜히.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노원 나가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TK 나가면 당선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뭐였냐면요. 2012년이랑 2016년은 저한테 비례 제안 왔을 때 비례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지역구 정치를 한 데 있어가지고 제 신념은 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노원병이 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랑 붙기 위해서 노원병이 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고향이 거기고 그분이 오히려 거기 왜 왔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런 거 개별적으로 상대하기 싫습니다. 이제 보면 오늘 오신환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오신환 의원한테 같은 질문을 물었는데 탈당 계획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준석 최고는 어떻습니까? 저 전혀 없죠. 없다. 탈당할 거면요. 솔직히 전당대회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합당 계획은 있죠? 합당이요? 차명진 의원님이 제시한 조건을 보고요. 그렇습니까? 차명진 의원님을 전당대회 내보낸 다음에 우선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시면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합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입당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원치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당대당으로 합당하는 것. 근데 그것을 저는 원합니다. 당대당으로 합당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뭐 당대당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화학적으로 하나로 뭉친 정당이 아니잖아요. 일부 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은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라고 싶은 게 일정하게 지금 차이 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지금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제 대북 관계. 예. 제가 보니까 손학규 대표도 상당히 일정하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손학규 대표하고 오랜 관계에 있었는데 헤어질 때 사실은 대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제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당대표 되신 후에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에 관한 입장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이미 이제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어떤 서로의 태도 표명, 이런 것들로 저는 충분히 서로 합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이 의원.
저는요, 사실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지만은 저도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쇄신에 성공한다면은, 그 일정한 기준을 쇄신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같이 정치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했다는 인적 쇄신마저도, 저는 그다지 뭐, 감동을 주진 않는다. 저는 이번에 했던 인적 쇄신 같은 경우에는요, 딱 결과치만 놓고 보면은 저는 꽤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지금 집에 문 앞에 띵동 해가지고 열어봤더니만은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데 배달 온 건 추석 선물 세트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두세 달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덜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나경원 대표의 당선까지 겹쳐져가지고 과연 장기적인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또 의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김병준 위원장이 왔을 때 그리고 조광특위 차렸을 때 뭐 전원책 변호사 불러 쇼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과는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자유한국당이 좀 더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가면 저 욕 많이 먹어요.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야, 그 우리 차버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혁신한다고 그러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님을 당대표로 만들었냐니까요. 네, 우리가 더 서로 어떤 현재 다 서로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러브콜은 물밑에서 하시고요. 예. 자, 국민의당 출신들하고 바른당 출신들과 정체성 차이로 인한 견해차가 좀 크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호남 지역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노선 자체에 좀 비호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호남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민평당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랑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물 하나도 튀기 싫다라는 분은 다 민평당 간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당에 계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하태경 의원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극이라는 건 의외로 크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하태경 의원이에요. 이현주 의원도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에. 하태경 의원 너무 요즘 달리시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보폭이 크니까 네. 저쪽으로 크게 가면 또 이쪽으로 크게 올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왼쪽으로 기운 사람, 오른쪽으로 기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예. 지켜보면 알겠죠. 뭐, 예. 아까 이준석 최고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21명의 의원들, 감동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처음에 발표할 때 굉장히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21명 플러스 어떤 79명 이번에 징계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정도면 사실 YSDJ도 못한 거 해냈다. 저 같은 이제 소수 의견이고 다수 의견이 그거 갖고 되겠냐. 이랬는데 사실은 좀 지나 보니까 오히려 제 의견이 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 큰 흐름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맡겨놨더니 조금 어렵구나.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는 어떤 보수가 그 대안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고 대안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참 좀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이 방송용어로 쪽팔리다는 거를 좀 더 품격 있게 뭐라 그래요? 네. 그냥 창피하다고 네, 우리가 창피하지만 우리가 창피하지만 사실은 외부 인사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내부 청소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다음에 전당대회 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외부 인사로 오신 분들이 일정한 부분 물꼬를 터준 거예요. 이제 본물이 터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리해 주세요. 앞으로 좀 저는 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추석 선물 세트가 지금 크리스마스 양말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다음 단계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가시화가 됐으면은 저는 다음 전당대회 앞두고 뭐 보수 대통합의 어떤 밑그림이라는 걸 그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이번에 명단 중에서 솔직히 좀 보면은
윤상현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 뭐 둘 다 이제 각자 배제되신 이유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은 이분들은 나중에 무조건 공천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공천을 받을 거다. 아 당연하죠. 그 양천을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김용태 말고는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당협위원장 교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어차피 공천 줄 거면서? 그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은 제가 물론 그 굉장히 순결하고 고결한 그 의지는 제가 전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지역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다시 모실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재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됐으면은 예. 상당히 지금 불리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불리해지는 거죠. 거고, 불리해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큰 흐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장강의 큰 흐름 이거를 그렇게 그 어떤 지역구에서 그 한 줌 안 되는 어떤 지역구 장악력으로 과연 거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본인들이 어떻게 되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장담한다. 그 사람들 못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실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 큰 흐름을 쉽게 어떤 개인기로 어떤 거스른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노력을 봐야지 그냥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외 추방을 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야매찬 평가 같아요. 김용태 의원의 그 의지와 그 결단력은 굉장히 높이 사고요. 저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사속으로도 살아온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관리 잘하셨다고 저는 오늘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정작 이제 선거 때 다가왔을 때 국민들은 이것과 약간 다른 성격의 인적 쇄신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제 인지상정이라 봅니다. 저는. 아니 이제 이렇게요. 제가 볼 때 윤상현 의원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그 지역만 네. 지역을 장악해서 지역구를 관리를 잘해서 거기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 당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에서 어떤 그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너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너 안 찍는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그 김종인 비대위가 민주당 공천할 때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당의 어떤 지도부의 고려 사항들이 상당히 우선시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됐지 그거는 제가 뭔 얘기했어요. 그 사람 또 내가 무슨 뭐 배지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닌데 그 사람도 공천 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리해진 거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어떤 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해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동영 작가가 지금 갑자기 오늘 뭐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입당하려고 그러는데 지역구가 어디가 좋을까? 예. 김용태 빠졌다는데 거기 가볼까?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말리죠. 예, 거긴 가면 아마 당원들이 밥도 안 먹어줄 거다. 실질적인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일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 자, 그러면 자 이게 정리해 봅시다. 차명진 의원이 YS DJ도 못하던 걸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그 21명 중에 그 기소돼서 재판 중이거나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11명 그리고 거기다가 불출마해서 처분한 사람이 6명. 네. 결과적으로는 실질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은 6명에 불과한데 그 6명도 이준석 의원 말대로 하면 총선 직전에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인적 쇄신, 물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김용태 의원이 보여준 그런 자세라는 거는 모든 나머지 반발을 잠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명단에서 친박계 12명, 비박계 9명이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파 갈등이 지금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는 소기의 성과라고 저는 평가할 만하다 보고요. 스스로 팔을 잘랐기 때문에 반발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친박계 들고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 얼마나 말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조용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김용태 의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후 사정을 다 배제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택이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이 늦게 왔는데 거기에 좀 뉘가 꼈고 약간 좀 맛이 간 거 있다고 그렇게 너무 그죠? 핀잔 주기보다는 빨리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디까지 왔나 택배 회사에다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건데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번 2월 전당대회 이후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 겁니다. 물론 그때 구정 선물 왔는데 꼭 한 타문씩 늦게 그렇게. 아 그런가? 예, 구정 선물로 합시다 그러면. 설날 선물. 네. 설날 선물이 그때 제대로 안 오면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죠. 그건 뭐 저도 인정해요. 우리 그때까지 한번 봅시다. 다음 달쯤 되면 차명진 의원님 전당대회 때 방송 하차하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그 악시는 아직 안 할 거고요. 좀 두고 봅시다. 예.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번 인적 쇄신 계기로 집안 싸움을 좀 해라라고 바랐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조용해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떤 이 현실 지향, 실용 지향이기 때문에 예. 한번 흘러간 어떤 계파가 다음에 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은 이미 한참 제가 볼 때는 무대에서 지금 사라지기 직전 오망육장의 어떤 지금 육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친박 비박이 다시 부활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다. 그 보수의 특성상 새로운 지도부들이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이 꾸려질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 대 비박 어떤 싸움을 좀 더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안 싸울 겁니다. 예. 생각보다 안 싸울 것 같다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어차피 이게 만약 공천 탈락이었으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천 탈락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탈락증은 많이들 겪어봤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 보면 예를 들어 그럼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럼 당협위원장 교체 안 했느냐? 그때도 교체했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가장 득표력이 높은 김세현 의원도 홍준표 대표가 잘랐어요 그때. 자른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 안 줬어요. 근데 그냥 본인 실력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화가 나니까 가가지고 시당위원장이 되어버리잖아요 보면은 투표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사필 규정이라고 본인들이 다 나중에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괜히 들고 일어나면은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인다 생각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지역구에 그 당원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당원들한테 듣는 얘기가 내가 함부로 지금 목소리를 냈다가는 오히려 살아라 있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다음에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일단 지금 엎드린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익명의 당원들이 예.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시달리게 했을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응? 친박 비박 당신들 때문에 당 깨졌는데 당신들이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해? 저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용할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 21명 명단에 이은재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은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번 20대 공천하기 전에 이은재 의원님이 강남병이 제일 당선되기 좋은 곳이거든요. 서울에서 예. 새누리당이 대치동 그런 데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넣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슬근슬근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돼가지고 발표가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은재 의원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천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협상의 묘지, 지금 가가지고 소리 크게 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천 받는 거 아니고 아니다. 한번 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이번 조강특위가 인적 쇄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홍준표 대표, 또 김성태 원내대표 이 두 사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두 사람 빠졌단 말이죠. 제 생각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앞으로 2차 전당대회 이후에 또 청소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한 번 더. 예. 저는 그때 당연히. 근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전당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이분들. 저는 그 정치인은 두 가지가 있다 보는데요. 홍준표 대표 정도면은 저는 선거로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봅니다, 저는. 그 말은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대선 후보 선출될 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역학구도 하에서 홍준표 대표가 많은 득표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도 그 기세로 이제 간 거지만은 이제는 그 타이밍이 지났다라 좀 보고 결국엔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거라 보고 저는 전당대회 꼭 출마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예. 압박하면서 예. 자신이 이제 대표에 출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차명진대 김성태입니까? 저는 뭐 제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제가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정말 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 지금 당이 이판인데 친박 비박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또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면은 나라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의 최고 얘기했듯이 일반 익명의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작용하면서 그 친박 비박들한테 압력을 주고 있는 거야. 너네 이제 그만 무대에서 사라져라.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잘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친박 비박이 또 나온다면 제가 나갈게요. 또 된다면 사모님과 상의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뭐 거의 반 포기했죠. 예. 나가 못 들어. 아니야 완전 포기했어. 나 2번 떨어졌는데 또 정치한다 그러니 얼마나 아니 전당대회는 또 그리고 돈 깨지는 게 차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격렬해지면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집도 없는데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예. 다른 주제도 많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네요. 우리 준비한 거에 항상 3분의 1도 못하네. 야 일부러 저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뭘요? 저 청와대 저 특별감찰반. 아니 저희 말고 다른 방송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가? 그리고 앞에서 아니 차명진 의원이 얘기를 좀 덜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너무 하니까 시간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냥 놔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